네, 오늘 스파링 데이 다 마치고 사람들이 다 갑니다. 다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가고 그 늦게 온 이슬이 남고 몇 명 남았죠. 그 상황에서 이슬이가 덤빕니다. 덤비면서 뭘 했냐. 그동안 주지 따라 특별 지도를 이슬이가 많이 못 받았거든요. 실석 때문에. 그래서 오늘 관장님이랑 1대1 스파링 하면서 많은 그 스파링 지도를 받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똑같은 걸 계속 걸립니다. 똑같은 걸. 마운트, 안바 또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혼자서 막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제, 약간 멘붕? 근데 좋은 멘붕이다, 좋은 멘붕. 그런 걸 거쳐야, 본인도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쳤고, 하는 동안에 또, 그쪽 우승이랑 훈준이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이 스파링 지도를 마친 다음에 더 좋은 지도가 있었어요. 더 좋은 지도. 이제 다 모여라. 너희들도 스파링을 했지. 그러면 이제 Q&A를 하고 마치겠다. 스파링 후에는 항상 이제 그냥 마치는 것보다 Q&A를 하는 게 엄청나게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러 사람 모일 때는 다들 질문들 안 하고 그러더니만 우승이가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우승이가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바람에 거의 뭐 Q&A가 작은 세미나가 됐습니다. 작은 세미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본인이 이제 궁금했던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은준이도 마찬가지고 지원이도 그렇고 이슬이도 그렇게 되는구나 라면서 이제 보면서 마지막에 이슬이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많이 좀 했지? 양이 많아 그랬더니 머리가 오버플로가 나가지고 그렇죠.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왜 깔렸고, 깔리자마자, 그렇죠. 마운트 안바를 당하는데, 왜 나갈 틈이 없지? 이제 본인이 계속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라고 그런 경험을 주는 겁니다. 관장님이 이슬이 이겨가지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너가 탭을 쳐봐라. 정당한 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수입되고, 이렇게 하면 탭 나오고, 이런 거를 그 제자들이 많이 겪은 제자일수록 그 모래성이 아니고 이제 탄탄한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본인이 관장님한테 탭을 얼마나 쳤냐, 그거에 따라서 그 내구성이 달라진다. 기초가. 관장님한테 탭 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든가 억울하고 나도 이기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자마자 관장님을 이기면 뭐하러 체육관 다닙니까? 체육관을 차리지. 예. 당연히 탭을 치고 그렇죠. 계속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고 지고의 개념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예. 근데 본인이 그걸 이기고 지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배우려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기려는 자세인 거죠.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시험 나가서 이겨라. 그럼 시험 나가서 이기려면 배워야 된다. 배우는 과정엔 탭을 무수히 쳐야 된다. 이런 원리인데, 원리 겸 진리입니다. 진리. 원리 겸 진리. 예. 그래서 스파링 하면서 관장님한테 또는 파트너한테 무조건 이기고만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 나가기 전에 부상당합니다. 시험 나가기 전에 부상당한다. 예. 그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부상을 안 당했어. 주의를 막 자기가 이겨. 그러면은 자만에 빠진다. 그럼 시험 나와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진다. 그러면서 멘붕이 온다. 이제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 관장님하고 파트너들하고 무수히 하면서 조금 텐션을 주기라는 게 막 똥힘을 빼라는 거지. 그 어떤 상황에서 뭘 하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같이 그렇죠. 연구해가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거는 텐션을 더 줘야 됩니다. 120%로. 똥임은 20% 빼고 연구하는 거는 20% 더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관장님 얘기하는 거는 연구를 안 하면서 똥임만 130% 줘.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안 좋은 경우. 근데 사람이 초보자들은 거의 입관을 하면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이기고 싶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많으면 6개월. 그렇죠. 많으면 1년도 갑니다, 그게. 근데 가능하면, 빠르면 좋다라는 거죠. 빠르면. 그래서 조금 센스 있고 똑똑한 애들은 뭐 한 달, 한두 달 사이에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겸손해진다. GS 체육관에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본인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기틀이 마련되는 거고, 그렇죠, 뭐 잔이 비워지는 겁니다. 채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 본인의 잔이 본인의 자아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본인이 선택합니다. 아, 요거 내가 선택할래. 그러면 자기가 흡수하고, 야, 요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흡수 안 합니다. 그러면은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잔을 싹 비워야 주는 대로 다 흡수를 한 다음에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본인 안에서. 처음에는 많이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해보고 질문하고, 예, 요것이 가장 좋은 프로세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슬이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하면서 뭔가를 좀 연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바닥거리든지 그냥 몸을 날리고 막 관장님도 막 다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지금 탈피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슬이도. 그래서 본인이 이것저것 당해보고자, 그렇다고 일부러 당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멘붕 표정. 아, 왜 그렇게 됐지? 예. 그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실력이 늘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관장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스파링 하는 거는 본인한테는 이득입니다. 이득. 요새 그 어린 친구들 말로는 개이득이라고 하죠. 개자가 들어가면 옛날에 욕이었는데 요새 개자가 들어가면은 그 욕이 아닙니다. 좀 강조입니다. 강조. 아주 큰 이득이다. 개이득. 지금 개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이가. 예, 개이득을 보고 있다. 그렇죠. 카운터 키무라도 배우고 마운트 탔을 때 암바가, 그렇죠,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사이드를 잡았으나 별로 할 게 없다. 사이드를 잡았으나 내가 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왜 그렇게 되지? 나도 그래야지. 내가 사이드를 잡히면 사이드 잡은 사람한테 불편함을 줘야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한 번에 되면 천재입니다. 천재는 없다.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메라 잘렸는데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 기술 이용해서 그 아까 동영상 만든 현이나 지원이나 그 우승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한 팔을 제어하는지, 그리고 체중을 명치에 실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나머지 반대발을 제어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준 겁니다. 사이드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팔 두 개를 딱 제압을 하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옆에 스파링하면서 막 나한테 덮친다 그러면 손으로 막지 말고 누우면서 발로 막아라 하는 걸 좀 전에 가르쳐준 겁니다. 지수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인버티도 하면서 다리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지켜보다가 준이랑 너희들 한번 모여봐라, Q&A 하자 해가지고 마칠 건데 시간이 한참 됐습니다. 다 가고 남은 사람들이니까 그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풀리면서 질문을 해라. 관장님 테이핑 다 풀리기 전까지 질문을 하면 알려주고 안 그러면 바로 마치겠다 그랬더니 우승이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질문이 탄력을 받습니다. 갑자기 이제 한 가지씩만 하면 되는데 우승이가,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둘씩 가르쳐주고 한번 봐라, 그리고 또 알려주는 겁니다. 사이드에서 탈출할 때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조금 우승이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근데 저렇게 발을 올리려면 내가 세우를 하지 않으면 못 올린다. 근데 대부분 세우를 안 하고 발만 바둥바둥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 저기서 세우를 해서 다리를 올리는 힘은 다리의 힘이 아니라 내 골반의 힘이다.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장님이 많이 쓰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드롭을 슈팅을 하는지. 저때 발이 안 올라가게 손으로 막습니다.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발로 털고 간다라는 거. 무조건 다 되진 않지만 되는 방법 몇 가지를 조합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몇 배로. 연준이가 갑자기 또 보겠다 질문을 합니다. 안발을 하는데 뭐가 안 됐다. 그렇죠. 그럼 빨리 올라가야 된다, 내가. 날 들면 빨리 올라가고 회전을 한다든가 넘어뜨린다든가. 그렇죠. 지금 의지가 작은 저 그립이 엄청 튼튼한 그립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렇죠. 가르쳐준 다음에 해봐. 실제로 해봐. 그랬더니 해봅니다. 해보더니 금방 나와버린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본인이 바로 깨달아 버립니다. 또 질문을 해버립니다. 집에를 못 갑니다. 집에 못 가도 관장님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 하프 질문을 했습니다. 하프에서 상대방이 나를 만살 만들면 상대방이 99% 이긴 거고 못 올라가게 블로킹을 하고 락다운 그러면 스윕입니다. 스윕. 그렇죠. 그래서 하프가 내가 오징어가 됐을 때는 상대방이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블로킹을 사전에 해야 되고 그렇죠. 락다운 치고 스윕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렇죠. 락다운을 극강으로 방어할 땐 반대 방향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저 원래 하프는 내가 오징어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모로 두어서 겨드랑이를 파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또 알려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알려줬더니 또 하프 잡힌 사람에 대해서 또 알려줍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프 잡힌 사람은 제일 먼저 만세 만들고 안 되면은 로켓, 그쵸? 로켓 해가지고 무릎 빠지면 마운트, 좌로 빠지면은 니온벨리. 2번은 무릎 올리기, 그죠? 3번은 스매싱. 간략하게 딱 알려줬습니다. 간략하게. 알려줬더니 스매싱하고 하체가 나올 수 있지만 하체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우승이가 거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없는 내용이다. 1번은 로켓 안 빠지면 2번을 이제 내구성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번 스매싱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1번 한 거고 2번 그렇죠. 3번인 경우에는 스매싱 들어와서 발이 빠지자마자 다리를 밀어줘야 된다. 안 밀어주면은 50대 50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Q&A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지고 관장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거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슬이도 머릿속에 오버플러가 나겠지만은 우승이도 한꺼번에 많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와 많다 하면서 머릿속에서 약간 오버플러가 나고 있을 겁니다. 우승이는 뇌가 좀 논리적으로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뇌인 것 같습니다. 우승이는 질문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파링 할 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똥힘을 많이 안 준다. 네. 지금도 그렇게 겨드랑이 파지 하나 쌍안바 중에 일부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차근차근 딱 알려줬습니다. 초크 나와도 되고 삼각 가도 되고 삼각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 고고플라타 선생님이 만든 고고플라타입니다. 가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련을 다들 열심히 하고 마쳤습니다. 네.